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입니다. 원활한 지방도 유지 관리를 위해서 도로관리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전라북도의 지방도는 201km가 늘어났지만 도로관리원 수는 제자리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김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도를 관리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도로관리원 배치의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내 시군별 도로관리원은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에 총 43명입니다. 각 시군에 걸쳐 있는 지방도 총 연장이 1873km인 것을 고려하면 도로관리원 1명당 평균 43.6km를 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도로보수원 복무 및 배치 기준인 2차로 이하 15km당 1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방도 관리원이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증가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해 본 적이 없다. 예컨대 1인당 도로관리원이 보수할 수 있는 도로 연장이 어느 시군에서는 50km, 어느 시군에서 100km, 어느 시군에서 20km라고 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국토부에서 고시한 1인당 지방도 관리 1인당 관리 연장선이 15km입니다. 1인당 15km를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의 인력을 확보해서 전라북도 지방도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역지자체에서도 도로관리원 충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단계적으로 도로관리원을 좀 늘려나가겠다.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토부 배치 기준을 준용하는 것을 비롯해 각 지자체의 도로 사정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 계획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충남 당진과 천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운데 충남도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궁영 행정부지사와 박병희 농정국장은 지난 12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추진 중인 각종 방역 대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또 박 국장은 5월까지 방역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라며 내부에 대한 방역 활동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이 적극 홍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설을 앞두고 가짜 금융회사 앱 설치 유도 등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북 지역에서 적발된 보이스피싱은 총 1,650건에 달해 매월 46건이 일어나고 있는 셈인데요. 장소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최근 들어 공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몽골인 유학생 A씨는 공공기관을 사칭하고 가족 정보를 이용해 100만 원을 송금하라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계속 이어지면서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유학생 B씨도 최근 가족 정보를 이용한 송금 요구에 1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전북 완산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박모 씨가 C씨를 상대로 2,322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최근 3년간 전북 지역에서 적발된 보이스피싱은 총 1,650건에 달해 매달 46건이 일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피해 금액도 2015년 38억 2천만 원, 2016년 44억 1천만 원, 2017년 59억으로 매년 늘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급박한 상황을 조성해 순간적으로 피해자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수법을 쓴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을 사칭해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전화는 반드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LN 장소라입니다. 남북한 태권도가 서울에서 다시 뭉쳤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세계 태권도 연맹과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 태권도 연맹이 12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시청에서 합동 시범 공연을 펼쳤습니다. 남북 태권도 합동 공연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식전 공연 9일과 속초 공연 10일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 공연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울시 환경미화원, 장애인 등도 공연을 지켜봤습니다. 이날 참석한 리용선 총재는 국제태권도연맹과 세계태권도연맹 합동공연은 신뢰를 두텁게 하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며 방문 기간 중 태권도를 하나로 합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1일자 초등학교 인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북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지난 12일
인사관리 기준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12일 전북교육청의 인사 시스템에 대해 교사들의 신뢰를 잃고 불만을 만들어 왔다며 인사관리 기준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회장은 이날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인사에 대해 공정한 원칙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비판받아 왔다며 또다시 2018년 3월 1일자 초등학교 인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 10년 장기 근속자는 익산 지역에 한 명도 이동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주시 5년 근무자가 익산시로 전출된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됐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주 장기 근속자의 희망 지역이 경합지 가운데 선호 지역을 희망한 교사만 경력 점수를 인정한다며 비선호 지역을 희망한 교사는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많은 장기 근속자들이 불이익을 당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감 성의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전라북도 교육청 인사관리 기준 후 전체적인 보완과 개정을 요청하는 바이다. 또한 정교조 전북지부도 같은 날 전북교육청에서 초등교사 인사 문제에 대해 잘못 해석한 인사규정 바로잡고 재배치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2018 평창 문화올림픽의 주요 행사에 많은 관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언론 또한 연일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12일 미디어 센터에서 해외 언론을 대상으로 테마 공연 천년향의 의상과 단종국장 퍼레이드의 전통 의상을 볼 수 있는 포토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주는 영감을 주제로 한 문화올림픽의 주요 프로그램들은 평화와 화합, 협력과 상생 등 올림픽의 주요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독창적이고 이색적인 문화 행사에 국내외 언론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관객이 강원도를 찾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이 지난달 26일부터 열흘 동안 도민 1,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57%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도로 등 교통시설물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도민들의 절반이 넘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교통시설물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6일부터 4일까지 도민 1,154명을 대상으로 SNS를 활용,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기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 결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해야 할 경찰 활동은 시설 개선 57%, 교육 홍보 19%, 단속 16%, 교통순찰 8%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해 강화해야 할 교통단속은 음주 단속 43%, 보행자 보호 26%, 신호 위반 24% 순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응답자들 대부분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개선과 단속 강화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응답자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교통시설로 무인 카메라와 중앙 분리대를 꼽았고 사람 중심 도로 환경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전북 경찰은 교통 안전과 관련해서 도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는 적극적으로 저희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남 고흥군은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하고 농어민들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농수산물 납품, 유통길 확대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고흥군은 지난 12일 코리코 엔터프라이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생산 농수산물을 납품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고흥만 간척지 쌀 250포대를 시작으로 점차 품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 등 화재 취약시설 367곳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조사를 실시한 결과 53곳에서 127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곳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태만, 방화시설 훼손, 감지기 미설치 등이며 127건의 위법사항은 소방시설 불량과 건축물 임의 구획 등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소방본부는 과태료 부과와 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설 연휴 기간 동안 여객선 이용객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 항만시설 관리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항만시설 사전 안전 점검반을 편성해서 여객터미널 시설물과 전기시설 등 항만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데요. 특히 유해 액체물질 저장 시설은 안전관리 실태나 해양 오염 사고 예방 대책 등을 꼼꼼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가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질본은 올림픽 운영요원을 대상으로 설사나 구토 증상 시 즉각 업무를 중단하고 담당 관리자에게 알리는 등 당부했는데요. 식약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 여부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경기장이나 지정 호텔 주변 음식점 등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도심 지역 야간 산불과 재난성 산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330명을 선발하고 12일부터 3회에 걸쳐 산불 대응 전문 교육을 실시합니다. 특수진화대는 올해 정식 출범했는데 전국 광역시를 거점으로 활동합니다. 특수진화대원들은 경기도 남양주시 산림교육원에서 산악 이동 훈련이나 진화장비 운용, 부상자 응급처치 등을 교육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